것 같고요. 자, 이 우상호 의원이 저번에 저희 돗자리 방송에 나와서 그때 예언을 했어요.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그 지지율까지 득표율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때랑 지금 좀 비교해 본다면 뭔가 네.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세요? 아니면 어떠십니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 선거? 안철수의 등장으로 네. 지난번 제 예상보다는 0.2% 정도는 더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더 이긴다. 예. 이번 선거는 이깁니다. 근데 이긴다. 저는 근데 큰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네.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높죠. 미세한 차이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 지금 보이고 있는 양 후보의 지지율의 변동이 그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후보를 지지해야 되나 저 후보를 지지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선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 이 대선 시기에는 삐끗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열렬히 지지하고 열렬히 소식을 나르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교란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요인일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네. 아주 미세한 차이니까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뭘 해도 지는 선거. 도저히 못 하겠네 이런 선거가 있어요. 정동영 후보 나왔을 때 2007년, 예. 8년. 그때는 뭐 네. 도저히 너무 냉랭하고 너무 그렇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아, 좀 서울이 문제입니다. 서울이 문제다. 네, 서울이 문제. 서울 지역구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서울의 분위기가 예. 그 말은 살짝 피하면서 서울의 분위기가 작년 12월 초까지는 너무 싸늘했어요. 12월 초. 거의 제가 볼 때 6대4 분위기예요. 아, 그러면 못 이기거든요. 예. 지금 5대5까지는 왔어요. 5대 5까지 왔다. 예, 그러니까 어, 근데 서울이요. 우리가 항상 서울을 항상 이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 때는 졌죠. 그때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면 이게 어려워요. 쉽지 네.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서울에서 미세한 반등의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괜찮네. 이런 게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1-2% 싸움이 틀림없습니다. 1-2% 싸움이다. 1% 싸움이라는 거는 몇십만 표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10만 표, 5만 표 차이일 수도 있다. 네. 3표 차이일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살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몇만 단위에서 결판날 수도 있어요. 지금 우상호 의원은 오늘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 이게 얼마나 좀 원활하게 잘 되느냐,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더 설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 전략, 선거 전망 이것도 다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네. 설 연휴 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의 저 가슴 아픈 영상들이 좀 많이 공유되고 그것이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되고요. 네. 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주변에 이제 이재명을 찍어달라. 네. 어차피 이재명 찍을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좀 애매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평소에 압니다. 틱틱대는 사람들. 그러면 저 꼴 보기 싫어 그러고 안 만나고 전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성을 기울여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열심히 만나서 물론 100% 윤석열을 찍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없지만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이런 사람들 찍을 그런 후보가 분들 없어 있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꼭 만나셔서 어. 주 공략 대상이 네.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하는 사람들 찍을 후보가 없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 지난번에 분이 문재인 계세요. 찍었는데 이번에 찍을 네. 후보가 없다 야. 이런 분들은 꼭 만나야 돼. 아하. 술 사드려야 됩니다. 예. 작은 선물 준비해야 됩니다. 사비로. 네, 사비로 주 그러면 뭐 어떻게? 그래서 작은 거. 네, 작은 거죠. 예. 두부 한 모, 소주 한 병. 예. 그만큼 정성을 좀 보여달라. 마음이죠. 이런 거죠. 네. 그러면 나 싫다니까 왜 그래? 나 이재명 싫어 막 이래도 나를 봐서 너 이 영상 같이 봐. 이재명 영상 보여주고 나를 봐서 꼭 좀 부탁한다. 그런 것도 괜찮네요. 같이 보기. 그렇죠. 이재명 영상 같이 보기 운동. 뭐 이런 것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참 설 연휴 전에 좀 우상호 의원을 모신 이유가 바로 지금 기운이 빠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지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열심히 하신 것은 모신 겁니다. 진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댓글 달고 네. 윤석열 공격하는 댓글 달고 이런 활동 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하시되 구체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단 한 명이라도 이재명을 찍는 사람을 늘리는 일이 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아하. 제가 해본 선거 경험으로는 네.
댓글 달기로 여론을 형성한다도 중요한데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 한 명 두 명을 이재명의 지지층으로 만든다. 네. 활동이 사실은 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마 다들 마음에 새기실 것 같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재명 정부 탄생 마중물이 되겠다.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 하겠다. 또 동일 지역 3선초가 금지 제도화하겠다. 아울러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제명안 신속 처리하겠다. 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지금 방금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게 기득권 내려놓고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겠다. 이런 어제 보면 뭐 7인의 뭐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단들의 배경은 절실함이죠. 절실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반성도 담고 있고요. 우리가 네. 그동안 해왔던 여러 활동들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다시 거듭나겠다고 하는 네. 그런 절실함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번 대선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다음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86그룹 용퇴하라 그럴 때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는 억울함을 딛고 화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불출마 선언할 때 뭐 저는 속 안 상했겠어요. 국회의원 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네. 그래 그만하고 후배들에게 양보하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고 오늘 이제 그 송영길 대표도 이제 그런 결심을 해주신 거니까 네. 저런 마음이 좀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국회의원 제명안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사법 처리 내용을 좀 보고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속보로 나온 거라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걸로 하되 읽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좀 절실한 마음을 표시하고 국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절실하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고 어제부터 이렇게 구체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힘을 모아서 설 연휴가 지금 앞에 왔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다 생각하고 뛰실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는 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또 후보의 진정성을 잘 전달하고 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어요. 음, 이게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이 아니에요. 그건 데이터예요. 데이터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고비고비 중요한 시기마다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을 선택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해서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후보를 좋아했고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한때 우리를 지지했다가 지금 막 서원에서 떠나신 분들, 전 다시 돌아오신다고 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우리 고백하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청와대를 내주는 걸 국민들이 허락할 리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영빈관도 옮긴다고. 아니 그건 옮기거나 안 옮기거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주술적인 이유로 옮긴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지. 화가 안 좋고. 그 안에서 뭐 영빈관을 옮기든 말든 그건 뭐 아,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한 일인데 국민 세금 그런데 쓰는 것도 웃기지만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하느냐 그것도 네. 중요해 보이고 국정이 어떻게 될까인가. 저 시간 예. 그 살다가 무속인한테 선거 캠프 사무실 내준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희한한 해토픽감입니다. 토픽감. 그러니까 예. 길 가다 무속인이 막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하고 사진 찍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안 찍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양복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요? 아유 알 수가 네, 없죠. 알 수가 없죠. 근데 네. 캠프에 사무실을 쓰게 해줬다는 것은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난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운세가 궁금해서 1년에 한 번 점 보러 가는 거 그건 해도 돼요. 그런 거 많이 해. 네. 근데 이 사람은 늘 만나서 조언을 받고 예? 어떤 중요한 결정을 그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후보도 관련돼 있죠. 후보가 사무실에 네. 세상에 그럼 이상한 도사 법사들을 앉혀놔. 그다음에 그 사람 아들 딸을 수행으로 붙여. 네. 야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저
제가 후보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일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끝났습니다. 끝났다.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는 얘기도 많이 보면서 하시고. 아마 예. 기독교회가 일제히 성명서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웃긴 거예요. 예. 그 제가 야 세상에 종교도 정파성이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게 드러나면 안 된다. 신앙의 기준으로 종교적 기준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네. 예? 종교 분리기 때문에 정치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신앙의 영역에서 해야 할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말씀도 누가 하시던데 이건 뭐 네, 진보 보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어쨌든- 아니라 글쎄요. 어쨌든 네. 그 윤석열 저 김건희 씨가 네. 종교적으로는 사파에 물들은 건 틀림없어 보여요. 어허. 어쨌든 그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국민을 거다.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근데 믿어야 국민들에게 믿으려면 됩니다. 네. 국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언론과 우리 지지층들이 내가 언론이 돼서 네. 네. 하. 언론을 욕할 시간 있으면 내가 한 명 더 만나서 알리는 게 더 음.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판한다고 언론이 바뀌나요? 아. 오늘 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영상 저희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다 보고 계시지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이게 막 돌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얘기 하려고 나왔어요. 뭐. 네,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이 판단력, 그다음에 정세 분석, 판세를 보는 눈이 정말 다르다라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에서 또 이기고 또 이슈에 민감한 이 여의도에서도 기자들이 좋아하는 우상호 의원. 민심에서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제가 내가 그게 문제인데 그걸 못 넘네. 그걸 못 넘어. 오늘 또 예. 우상호 의원의 앞으로 과제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길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눠봤고 저희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이제 설 연휴 그 전에 또 뵙는 거니까 인사 말씀과 함께 당부 말씀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이번 설도 전체 가족들이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설 밥상에 이재명 올리기, 네, 한 표 확장하기, 네. 영악한 머리로 맞이하는 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설 연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모셔가지고 설 연휴 민심을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바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에요, 해본 소리예요. 미리 예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나와 주시고요.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